자, 답글 라디오 사연 두 번째. 유튜브 통해 강의를 접하게 되었고 너무 공감되는 내용에 많은 도움을 받고자 연락드립니다. 현재 고1 아들과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1 학폭 피해자였던 사실을 중2 학교 설문조사 때 친구들의 진술로 알게 되었습니다. 학폭위를 걸쳐서 결정 치료로 학교 내 분리조치로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폭 피해자였던 거예요. 중2 때는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 그렇게 괜찮은지 알았는데 중2 겨울방학 때부터 방에서 안 나오고 말도 없더니 끝내 본인 팔에 칼로 자해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라 긴 옷을 입어 몰랐다. 책상 속 수십 개의 칼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중3 때부터 정신과에서 약을 복용했으나 점차 조퇴하는 일이 잦고 학교 가기를 힘들어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해서 가해자와 분리되면 괜찮을까 기다렸는데 처음에는 의욕도 보이고 등교도 잘했는데 중간고사 이후 또 등교하기를 힘들어하며 잦은 조퇴가 이어졌고 무기력증이 더욱 심해지면서 10월 중순부터는 아예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게임하고 자다 오후 늦게 일어나고 방 안에 쓰레기들이 쌓여도 치우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살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이랑 게임할 때는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데 가족, 특히 저한테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학폭 발생 전에 주말 부부를 하며 혼자 양육을 하면서 저 역시 힘들어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 애 앞에서 울면서 마음을 의지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본인이 감정 쓰레기통이었다고 얘기도 했고 엄마가 힘들어해 본인 힘들 때 엄마한테 의지할 수 없었다며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휴직까지 하며 애를 돌봤지만 결과적으로 아이의 상태는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일상적 루틴도 다 무너진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까 고민인데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 먹기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뭔가 할수록 애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유튜브로 이것도 100번, 1000번 말씀드렸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뭘 해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어머님 여기서 고백한 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부부하면서 학폭 발생하기 전에 주말 부부하면서 애 혼자 독박 육아하고 힘들어서 남편과 싸우는 일 많았다. 이것도 심각합니다. 남편과 싸우는 일 많았죠. 왜 싸웠어요? 힘들어서. 애 키우는 게 혼자 키우는 게 힘들어서. 그러면 애가 짐입니까? 애가 짐이어서 남편과 애를 놓고 싸우셨습니까? 나만 힘들어 하고 이것까지도 괜찮습니다. 이건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애 앞에서 울면서 마음을 의지했던 일이 있었다. 애 앞에서 울면서 하소연 온갖 한탄을 다 했단 얘기죠. 아마 아빠 욕도 했겠죠. 자, 이 아이가 고1인 이 아이가 그때 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었어라고 얘기했어요. 엄마가 힘들어해서 진짜 나 힘들 때 엄마한테 얘기하지 못했다. 엄마를 의지하지 못했다라고 원망했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해결하기 힘든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 피해자, 폭력의 피해자일 때 이 케이스 정말 해결하기 힘듭니다. 인간이 폭력에 노출됐다. 그것도 또래 집단으로부터 이게 얼마나 아이들의 그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지 어머님들은 잘 모르십니다. 실제로 학폭 피해자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죽고 싶어 하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 지금 화가 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설문조사 때 친구들의 진술로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거를 학교에서 치료 처분을 내렸다면 결정 치료가 났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학폭이었다는 겁니다. 분리조치까지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져 괜찮은 줄 알았다? 도대체 어머님은 이 아이가 괜찮은 줄 알았다? 이 아이가 말하지 않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은 하셨나요?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고 말도 없고 본인 칼로 자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고등학교 1학년 지금에서야 이 사연을 저한테 보내셨나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지나 중3 겨울방학을 지나 지금 고1 겨울방학을 앞둔 2년 동안 어머님 뭐 하셨나요? 휴직하고 이 아이를 봤다? 행복하지 않은 엄마가 휴직하고 여전히 한숨 쉬고 행복하지 않은 엄마가 휴직을 하면서 너 때문에 휴직했잖아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그리고 조급한 마음으로 복직을 앞두고 이 아이에게 가했을 그 감정폭력 그 압박과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은 엄마가 옆에 있다고 이 아이가 고마워했겠습니까?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진즉에 학폭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센터에 접속시켰어야 됐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어머님 공부하셨어야 됐고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되는지를 공부하시고 이 아이의 관계회복을 위해서 애쓰셔야 되는데 이 아이는 지금 엄마한테만 예민하게 반응한다. 사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해자는 누구냐? 죄송합니다. 어머니입니다. 보호하지 못하셨잖아.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치료 처분이 나왔다면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보호자를 불렀거나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아마 우리 엄마에게 알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을 확률이 있겠죠.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어머님 뭐 하셨습니까? 지금 이제서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죠. 이 아이는 약도 거부하고 있고 지금 방문 닫고 있고 오로지 게임할 때만 아이들이랑 웃고 떠들고 낄낄거리고 자기 인생을 게임에다 걸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삶의 희망을 다 놓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줄 게 있으시겠어요? 어머님이 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고해성사하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엄마가 잘못했다고 이러면 아이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 이제 와서 난 네 도움이 필요 없는데 엄마 네 도움 따윈 필요 없어.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너 없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케이스 해결하기 아주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끊임없이 자식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1년씩 상담을 들어오시면서 이걸 해결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2년 걸쳐서 내 안에 슬픔을 찾아내서 아이의 슬픔까지를 해결하는 어머님들이 있다고 보면 어머님이 상담 들어오시라면 들어오시겠습니까? 이 어머님 상담 들어오시라면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읽어드릴게요. 새벽까지 게임하고 자다 오후 늦게 일어나고 방 안에 쓰레기들이 쌓여도 치우지 못해. 그러면 이거 잔소리 하시겠죠? 그랬는데 본인은 잔소리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요. 왜 안 치울까요? 쓰레기를 안 치우는 아이들, 씻지 않는 아이들, 목욕하지 않는 아이들, 머리 안 감는 아이들, 이빨도 안 닦는 아이들 다 자기 파괴적으로 자기의 삶을 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죠. 너는 친구들이랑 게임할 때 웃고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이렇게 하니?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는 학교에 대한 기대도 없다. 일상적 루틴도 다 무너진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까 고민인데 방법도 모르겠다. 고민 석 달여를 해보십시오. 아니 3년 해보십시오. 이 아이 희귀꼬머리가 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언제 일어나냐? 이 아이가 고1을 지내고 고2를 지내고 고3을 지내고 20살이 되고 21살이 되고 22살이 되고 군대를 가야 될 나이가 되고 아 부모에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가면 내 인생이 망하겠구나. 그렇게 느낄 때쯤 그래도 군대를 사고 없이 잘 갔다 왔는데 나 이제 어떡하지? 저 여자랑 저 남자랑 엄마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집에서 살 수 없다면 나 어떡하지? 그걸 깨닫고 내가 당신들이랑 한 집에서 부모 자식의 관계로 사느니 내가 독립해서 살겠다라고 이를 꽉 깨물면 그때쯤 이 아이는 방 밖에 나와서 살 길을 찾을 겁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든 편의점 알바를 하든. 그렇지 않다면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네 등골 파먹고 살래 라고 결정하면 이런 아이들이 희귀꼬머리가 됩니다. 저는 어머니께 겁을 주려고 소위 말하면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니까. 상담 들어오십시오. 상담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서 끝끝내 내 안의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십시오. 이거 어머님이 만든 현실입니다. 어머님은 아직 덜 자란 어린아이입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나는 어렸을 적 그 어린 어느 나이 때 부모에게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결국 남편 앞에서 징징거렸고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어린 아들을 붙들고 울면서 징징거렸습니다. 성인 아이로 살고 계십니다.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성인 아이인 어머님이 자라지 않으면, 성인 아이인 어머님이 성인으로 크지 않으면 도대체 성인이 되어가는 이 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성인인 이 아들을 어떻게 구하실 겁니까? 나는 15살 어느 지점에 멈춰 있는데 이런 불행이 저희 사무실에 한두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해결했냐? 아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라서 건강한 성인으로 내 안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건강한 성인으로 행복한 엄마로 서기 전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건강한 성인으로 행복한 엄마로 선다고 이 아이의 학폭 트라우마가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케이스는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길고 긴 인내의 시간과 길고 긴 인내의 강을 건너시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이 케이스는 답이 없습니다.